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귀여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지 귀엽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아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읒입니다. 100명 축하합니다. 100명 축하합니다. 네, 저희 팟빵 구독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은 누구세요? 저희가 정말 여러분의 정체가 궁금하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시골지 귀엽지를 구독하고 네. 계십니까? 사연을 안 주면서 말이야. 네. 아무튼 예, 이해는 농담이고.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압도적 감사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계속해서 녹음해 볼 테니까 꾸준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000명 가자. 맞아. 예. 네, 지윤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네. 어떤 부담감 없으신지? 사실 그 구독자 100명을 실물로 눈앞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진 않은데 올해가 가기 전에 공개 방송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잖아요. 네, 아마 가을쯤 그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그렇지. 대박. 조금 쌀쌀해지면 하고 싶어요. 네. 지금은 아니야. 네네네. 네. 협조해 주실 거죠? 네, 네. 이 100명의 참석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은님? 저는 토요일에는 그 직장에서 버스 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음악회를 보고 오는 큰 연례 행사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결국 못 쉬었다는 얘기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오니까 12시인겨. 밤 12시인겨. 미쳤다. 그러고 엉엉 울면서 잤죠. 그러고 그 다음 날에 삶이 너무 서러워서. 그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영도에 갔습니다. 신박한 데이트를 하러. 신박한 데이트란 무엇인가요? 신박한 데이트입니다. 네. 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나중에 아마도 뭐야? 왜 이렇게 얌시럽게 말해요? 그럼 오늘 굉장히 피곤하시겠어요. 네, 다행히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네,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녹음 빨리 끝내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스크걸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렇죠. 저희가 지난 한 해 굉장히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그만한 자극을 찾을 수가 없는겨. 미각이 마비된겨. 네. 그만한 자극을 주는 콘텐츠를 못 찾았는데 지금 수우파2 하고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지아다님? 아니요. 저 수우파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네. 1화를 봤는데 이거다. 나의 지금 나의 도파민. 고자극 네. 도파민을 네. 새로운 도파민 공급처를 찾으셨다. 네. 그래서 골대녀 수우파 마스크걸 렛츠고. 이렇게 신곡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도파민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을 계속 찾아서 보고 계시다니까. 네. 그 고된 노동 속에서. 네. 오늘도 그러면 마치고 감상을 하러 가시겠네요. 네, 수우파 근데 이제 그 화요일마단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1화밖에 안 나왔어요. 화요일 몇 시예요? 모르겠는데요. 저 재방송으로 봐서. 그렇군요. 혹시 시키지라 네. 경쟁 콘텐츠인가 싶어가지고. 경쟁 상대가 되나?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안 되잖아. 저희는 네.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니까요. 생각보다. 그쵸. 네. 여러분 편할 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주윤님도 그렇게 지금 시외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저도 주말에 그 다른 지역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청도라는 곳인데요. 네, 제가 그 청도 소싸움 대회. 네. 지난번에 저희 퀴어타운 얘기할 땐가? 네, 그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아다님 고향은 일단 부산이긴 한데 어린 시절을 좀 길게 보낸 곳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도에 풍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진짜 시골인데 거기에 제 애인이랑 저희 엄마랑 저희 집 강아지랑 진짜 기묘한 이 조합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럼 지아다 애인이랑 지아다 엄마랑 지아다 강아지. 네네네네.
진짜 이상한 조합으로 네. 네, 갔는데 굉장히 사이좋게 즐겁게 다녀왔고요. 네. 거기 이제 풍각에 보면은 풍각천이라고 작은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쪽에 그 옛날에는 되게 물놀이도 많이 하고 했던 곳인데 지금은 완전 한여름인데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도로랑 그 강 사이에 되게 노지가 진짜 피크닉하기 좋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차를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뭐 이거저거 먹으면서 되게 느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릴 때 살던 곳인데 진짜 저는 한 10년 정도 만에 방문한 것 같고 네. 저희 어머니는 거의 20년? 거기서 나온 이래로 안 갔어가지고 20년 만에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이제 약간 놀러 온 사람처럼 예전에 살았었지만 여기 외지인들처럼 완전 외지인처럼 그렇게 뜨내기스럽게 있다 오니까 또 새롭고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웃겼던 게 가는 차 안에서도 그렇고 오는 차 안에서도 그렇고 네. 그 저를 빼고 지하다 애인과 지하다 엄마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왔다 시켰나요? 저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깡겨? 애인은 저랑 이제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집에서 청소를 안 하고 뭘 먹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엄마는 또 얘는 어릴 때부터 그랬고 입이 짧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다니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진짜 어버버 하면서 중간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정말 화가 조금 나긴 했는데 왜 나가지고 그래? 이런 화날 느낌으로 정도로 나도 이제 해명할 거리들이 많단 말이죠. 네. 나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을 펼칠 시간도 주지 않고 둘이서 계속 나를 공구는 거예요. 그래서 서러웠겠다. 조금 서럽고 강아지만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빡치면서도 이상하게 또 싫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미묘하고 재밌었어요. 네. 내가 해서, 사랑하는 여자들끼리 지나다니 보기 좋다. 둘이 사귀려나? 이대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낀 존재인가? 약간 그런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종종 이런 식으로 가족 여행이죠. 네, 가족 여행을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떤 점이 대단합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게. 네네네네. 이제 저희 엄마가 왜 이제 그 애인이랑 산다는 걸 이제 밝히면서 이제 커밍아웃을 제가 했을 때 약간 삐걱댔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뚝딱거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역정을 내진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안에서 오류가 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무슨 완전히 패치가 완료돼가지고, 네, 지금 상황에 나름대로 굉장히 잘 적응을 하시고 잘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서 그것의 증거로도 보여서 네, 저는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 애인분께서 네. 차를 몰고 이렇게 네.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게 네. 어머니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오는 길에 다음에 또 강원도 가자 이런 얘기를 또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가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네. 좋네요. 그러면 오늘 주제로 바로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앞에 녹음 기기 관련해서 조금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예상했던 시간보다 굉장히 늦게 녹음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변방 퀴언일의 기쁨과 슬픔. 네. 1회입니다. 네, 이게 시리즈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도 또 할 거거든요. 네. 변방 퀴어딜의 기쁨과 슬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금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에서 일하는 삶 그리고 살아가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리즈, 게스트 시리즈 방송으로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1회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저희가 후보는 좀 많이 꼽아놨어요. 네, 물론 이들이 응해줄진 모르겠는데 네, 차근차근 초대해서 네, 이 시리즈를 계속 채워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네, 진짜 대망의 첫 번째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건 퀴어 기획자 무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오랜만에 게스트를 모셨는데 굉장히 뚝딱거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가지고 송구스럽다. 네. 네. 오늘 저희가 그 녹음하기 전에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거기에 찍점 미슐랭 점수. 맞아요. 오늘 저희가 네. 저희가 게스트를 초청할 때마다 어떻게 녹음비는 거마비나 녹음비는 못 드리지만은 어쨌든 그 녹음 전에 밥을 사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시퀴즈에는.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이 원하시는 메뉴로 네 저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왔는데 어디로 갔죠? 저희 비건 식당인데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나요타 카페를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서 오늘의 그 메뉴 토마토 기름 파스타. 네. 네. 제가 처음 먹어보는 메뉴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그러면 찍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까요? 라따뚜이 점수. 라따뚜이 찍점. 네. 어떠셨나요? 혹시 예전에 먹어보신 메뉴인가요? 아니요, 저도 토마토 기름면은 처음 먹어보고, 저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지은님은? 저는 4.8점 8찍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도 먹어봤던 진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맞아요. 네, 저한테는 약간 짰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맛있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차가 싹 그 기름을 정리를 해주는데 맞아. 네, 굉장히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이차. 맞아요. 저는 오늘 첫 끼였는데 첫 끼부터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끼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주문할 때 그 셰프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그 보통 사이즈로 하실 거냐 아니면 라지 사이즈로 하실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보통 사이즈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부 다 셋 다 보통 사이즈 시켰는데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면 요리를 흡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순식간에 먹어버렸고 다 먹고 나서 꽃배기를 할 걸 그랬다. 그렇게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맛있었고 저도 4.8찍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점을 잘 안 드리는 전통이 있어서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만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나요타 카페. 네, 저도 처음 가봤는데 조금 처음 찾아가기엔 조금 힘든 위치에 있지만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네.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고 혹시 이제 부산으로 놀러 오시는 비건이신 분들은 놓치지 말아야죠. 네,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무민님 모셔놓고 지금 나요타 카페 얘기만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그랬습니다. 그 무민님 그 본인을 비건 퀴어 기획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뭐 좀 더 본인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은 네 그 시퀴즈 청취자분들한테 본인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비건 퀴어 기획자라고 인사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무민으로 제 닉네임을 지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무민 캐릭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처음에는 전 무민을 그냥 캐릭터로서만 외모만 보고 푸근한 이미지라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무민도 채식주의자더군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고 또 최근에 알게 되는 사실인데 무민을 그 지으신 분이 퀴어 여성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졌고 그래서 최근에 당근에서 무민 시리즈 책을 다 샀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무민이라는 활동명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작년부터 그 영도 문화도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도 기획자의 집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생태랑 모두의 여행 과정을 수강했고요. 거기서 영도 비건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자로서만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051 FM의 인문학 라디오 DJ 그 블루베리 아지트로 영도에서 DJ로 또 활동 중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마 올해 말이 될 것 같은데 자작곡을 만들어서 내년 여기도 아티스트셨어요? 네. 내년부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에 유튜버나 또 계속해서 팟캐스터로 또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한번 정리하자면 그 영도 문화도시센터 거기는 기획자 그 정식 기획 양성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식 기획가. 네, 그 기획자 학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획자를
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서 완전 정식 기획자를 배출해버리는, 만들어버리는. 명문이군요. 네, 명문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기획자의 눈을 뜨셨고 지금 이제 계속 그걸 이어오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데 또 이제 싱어송라이터까지 그러니까 하신다니. 그리고 팟캐스터로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동종업계 적응사자다. 그러네요. 지금, 네. 지금 저기 지은님도 네 앨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골지 키웠지랑 같은 한솥밥 식구네. 그러네. 맞아요. 051 FM.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그 원래라면 내년부터 활동할 생각이었는데 그 배우로서도 활동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영화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영화 감독도 꾸미고 이래서 내년에는 영화 크루랑 그리고 제 밴드를 꾸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최근에 그 무사히 극장에서 하는 곳에서 시민 배우를 모집했는데 캐스팅이 돼가지고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무사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바쁘시겠네요. 네. 진짜 종합 예술가로서 네. 지금 모든 업계에서 그러니까 진짜 안 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빠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역시 지금 기획자 파트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열심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인연을 진짜 꼭 잡고 가야겠다. 제발, 네, 제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쩌다가 지금 기획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좀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 알바도 엄청 다양하게 많이 뛰고 또 직업도 엄청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는데 그 공부를 했을 때 남이 봤을 때 잘한다 소리를 하고 또 저도 즐겁고 계속 하고 싶고 계속 지속 가능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네 박자가 다 맞는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기획자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이 네 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운명이다. 내 일을 찾았다. 네, 내 일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신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슬프네요. 네, 돈이 안 돼서 잠깐 올해 초에 치과 생활을 했습니다. 치과 생활을 하면서 안 되겠다. 전문성을 길러야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동물병원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의사가 꿈이었어가지고 다시 수능을 쳐서 수의대를 가자. 그래서 내가 이쪽 분야 동물권 분야에서도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비건 수의사가 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수능 공부를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체력이 안 되면 공부를 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깔끔히 포기하고 나는 기획자로 살아야겠다 하고 다시 기획자 판으로 나왔고 다시 이번 연도에 영도 기획자의 집에 성평등 과정을 듣게 되면서 아까 지은님이 말씀하셨던 신박한 데이트를 이번 성평등 과정으로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계속 기획을 하신 거네요? 네, 기획은 다른 기획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그러면 기획해 오셨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작은 영도 비건 여행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산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국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인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전국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은 5년 동안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그 도시의 문화예술을 그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는 영도가 제일 먼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지금 4년 차에 있고요. 그러고 북구도 예비 문화도시인데 지금 법정 문화도시가 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활동은 북구에서 작년에 북구 비긴 비건이라고 해서 북구에서 4회차로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영도 비건 여행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영도 문화도시센터에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영도 생태문화축제 1회에 시민기획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화마을 영도 파트를 맡아서 전국의 다양성을 가진 단체들 7-80개에 다 저희가 요청 문서 이렇게 다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섭외 요청을 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지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공예당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알게 되었고 또 그거 말고도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부산에 또 기획자들 모아가지고 공동체 이음 사업이라 해가지고 북구, 수영구, 영도구를 묶어가지고 영도구 대표로 해가지고 또 거제에서 워크숍 관련해가지고 또 기획을 하나 또 했었고 또 영도 대표로 또 운 좋게 뽑혀가지고 또 영등포에 가가지고 또 기획을 영등포에서 비건 기획을 또 하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기획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성평등 과정이 신박한 데이트를 시작으로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 능력자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게 반응이 좋았고 이게 잘 마무리하셔서 찾았던 사람들이 계속 찾고 참여해봤던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하면서 점점 새를 불리고 계시는 네 그런 그런 지금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신박한 데이트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조금 이따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길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비건 퀴어일까요? 네. 이 관련해서 일을 계속 하시는 거는 무미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작년에 기획자로 활동할 때와 지금의 기획자로 활동하는 게 약간 결이 좀 다른데요. 작년에 기획자를 할 땐 약간 기합이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공공의 기획을 해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대의를 위해서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큰 아젠다를 가지고. 그래서 비건이란 주제로 그 큰 키워드 지금 기후위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채식이 그 기후위기를 저희가 좀 무마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알리고자 시민들한테 그래서 비건을 키워드로 어떻게 했는데 올해로 들어서면서 약간 다양한 멘토님 제가 지금 수영 기획학교도 하고 있고 영도 기획자의 집도 하고 영도 연결 기획자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멘토님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그러니까 기획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기획자 본인의 그러한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대의도 좋지만 사실 대의로서만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러한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키워드를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정말 진정성 있는 기획이 나오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더 약간 꼭 비건에만 키워드를 놓지 않고 제가 가진 퀴어성이라던가 다양성을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적인 게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맞아요. 말도 있듯이 본인 내면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모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나랑 생각이 같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또 모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돈이 또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확장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네임밸류를 획득하지 않으면 이게 지속하기도 힘든 일이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버티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의 역량을 더 키우고 나의 이제 이름을 계속 알리는 그런 활동들이 지속되어야 그게 이제 그런 바라는 상을 그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데 그걸 지속하는데 내가 좀 물론 난 동의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투신할 수 없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다가섰다가는 이거를 다룰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버겁게 느껴져서 그 포기하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개인적인 정체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런저런 기획들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신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이런 그 비건도 그렇고 키워드도 그렇고 일종의 소수성이잖아요. 네, 이런 거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행사나 뭐 모임이나 이런 걸 기획하실 때 뭐 기획하고 또 이제 그걸 진행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하시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점이 특별히 힘드셨는지, 네, 또 혹시 그런 걸 극복하신 그런 게 그 돌파구를 찾으셨다면 그런 건 어떤 걸지 또 좀 궁금하네요. ING고요. 네, ING로 고통받고 계시네요. 네, 어떤 일단, 점이 아무래도 가장 좀 힘드실까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최근에 저의 스텝에게 들은 부분이라서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약간 정상성을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하지 않는 정상성이란 게 솔직히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표시하지 않고 얘기를 했을 때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저는 저의 스태프들을 다 동료라고 생각하고 저는 위계 질서를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동료 시민들 분들이 접근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저가 인생에 처음 접하는 성소수자, 뭐 퀴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에 처음 접하는 비건인이 되는 거예요. 대표성을 싹 네,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무지에 의한 어떻게 보면 무례함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부분 솔직히 제가 대표자는 아니잖아요. 부담감이 있죠. 그런 걸 짊어졌을 때. 그 모든 사람 중에 1인일 뿐인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저를 대표자로서 이렇게 보시니까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아무튼 똑바로 살아야겠다. 라는 지점이 좀 힘들고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좀 조심하게 되는 편이 많습니다. 뭔가 혹시나 내가 실수를 저지르진 않을까 사람인지라 혹시나 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있었다면 바로 저는 사죄할 것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대표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어쩔 건데 내 안 쓸 거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꼬우면 다른 사람 쓰던지 이렇게 그렇게 되고 싶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미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언피시 하려고 노력해도 실수하려고 노력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수하는 사람이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계속 잘못할 거라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자기 자신한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많은 여성 퀴어 아무튼 뭐 아니면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외부의 사람들이 그걸 좀 고깝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단 조심성이 몸에 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도덕적 무결성을 요구하는 그거에 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힘주고 모든 일에 임하면은 더 크게 자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양해를 하면서 그렇게 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저희도 그런 약간 힘 빠진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네요. 네, 사실 이게 기획이 해다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협조하고 뭐 참여자들의 그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고 모두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기획 잘 해봤지면 뭐해 너네들이 잘 먹어야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마음은 더 기획장은 그냥 판만 깔아주는 거예요. 약간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셨으면 좋겠다. 조금 어깨를 펴고 뭐 어쩔 건데라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박한 데이트 얘기 두 분은 이것에 대해서 참여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지금 홍보 짤 정도밖에 못 봤다. 맞네.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계속 신박한 데이트 얘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어떻게 데이트를 했길래 신박했다는 걸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무미님이 기획하셔서 진행 중인 신박한 데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박한 데이트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이거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제가 영도 기획자의 집에 성평등 과정을 작년부터 듣고 싶었는데
원래라면 그 기획 과정이 5가지 과정이 있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욕심쟁이라서 작년에 원래라면 생태랑 아까 모두의 여행을 수강했다 했는데 사실 성평등까지 수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정이 안 돼서 못했는데 올해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미 신박한 데이트는 저는 구상을 하고 들어갔고요. 아, 이미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그 과정으로 들어가신 네, 거군요. 그리고 그 멘토님과도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이 신박한 데이트라는 이미 타이틀은 제가 머릿속에 이미 있었고 이걸 어떻게 기획을 안전하게 해나갈 것인가가 고민이었어서 그거를 하게 되었고 아무튼 신박한 데이트란 무엇이냐? 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두구두구. 데이트라고 하면요. 일단 사전적 정의도 그렇고 실제로 동료 시민들도 생각하기에 1대1 남녀 간의 데이트를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죠. 네, 그렇죠. 이성애자들 중심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개념을 때려 부수고 싶었습니다. 아, 약간 전복하고 싶었다. 네. 기존의 데이트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데이트라는 것이 꼭 섹슈얼적이지만은 않다. 그리고 꼭 그런 성적인 요소, 성적인 이끌림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 그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걸 좀 가져가고 싶었고 또한 데이트라는 것이 꼭 상대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데이트의 시간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연애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성애자이신 분도 계시고 무성애자이면서도 파트너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그러한 다양성을 담아내고 싶었던 데이트인데요. 그래서 뭐 진짜 가볍게 내 엄마랑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나 오늘 엄마랑 데이트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친구랑 그냥 편하게 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의 동의. 이거는 필수입니다. 저희 데이트에 참가하시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시면 불참이 아니지 참가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고 폴리아모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보통은 그 모노가미 맞죠? 네. 모노가미라서 1대1 간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랑 관계를 보통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폴리가 뭐냐면 다수 약간 여러 가지의 개념인데 그래서 모노가미 말고 폴리가미라고 해서 1대 다수의 이런 사랑의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상대가 뭐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박한 데이트를 구상했고요. 근데 원래 계획한 거는 3회차이고 1회차는 오픈리 퀴어와 동료 시민의 데이트였고 2회차 때는 벽장 퀴어 쉽게 설명하자면 벽장이라는 것이 그 우리 옷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옷장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짓 퀴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성소수자라는 걸 인지는 하지만 외부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드러내서 나 퀴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을 클로짓 퀴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뭔가 나와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사실 2회차는 원래라면 그거였고 3회차는 그 오픈리 퀴어라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신 분을 말합니다. 아무튼 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퀴어 방송이잖아요. 네. 혹시나 동료 시민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동료 시민은 알아서 공부해라고 해야지. 그럴까요? 동료가 되려면 그 정도는 공부해야지. 알겠습니다.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네. 그럼 아무튼 3회차는 오픈리 퀴어와 클로즈 퀴어 간의 데이트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래라면 구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벽장 퀴어 분들이 나오시기는 어려우시죠. 벽장 퀴어 분들이 왜 나오기 어렵겠노? 동료 시민들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참여자가 잘 안 모이게 되어서 전부 다 3회차 전부 다 오픈리 퀴어와 동료 시민의 데이트 전 단체 데이트로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회차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어제였는데 우리 지은님께서 2회차 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야, 셀럽 등장. 네. 뿌이뿌이. 갔는데 근데 퀴어가 저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퀴어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참여자들 중에서. 그건 몰라. 네. 그러니까 밝히지 않은 벽장 퀴어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뭐 밝힌 사람은 주연님 하나뿐이었다. 네. 그리고 우리 스텝도 밝혔어. 아니 스태프분들은 밝혔죠. 스태프분들은 다 퀴어였죠. 네.
그러나 이제 참여하신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는 네. 이제 오픈인 게 지은님밖에 없어서 네. 외로웠나요? 네, 그럼요. 아 몰라. 그래도 백장티어도 있었을 수도 있어.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퀘스처널이었을 수도 있고. 맞아. 네, 그쵸. 아무튼 동료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분들이셨어요. 영도 기획자 수업도 듣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다들 이 그 뭐라 해야 될까 PC함의 정도가 그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성하시고 나는 이거는 진짜 미처 몰랐다. 땡밍아웃 이거는 정말 쓰면 안 되는 말이구나. 네, 그리고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강사로 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그래도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무미님이 굉장히 이 데이트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안전함을 굉장히 염두에 두신 것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쓰신 덕분에 싹 필터링이 돼가지고 동료 시민분들도 그런 분들만 와가지고 이제 지은님께 배워가는 시간을 아니요. 제가 아니요. 그냥 어제 만약에 혐세가 왔더라도 네. 무미님이 굉장히 촘촘하게 프로그램을 짜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통과하면서 네. 혐세에서 LI로 바뀌는 바뀌었지 않았을까? 만약에 혐세가 왔었어도 교화 캠프처럼 예, 약간 그런 엄청 이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엄청 세심했다. 그 기획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데이트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제 한 해 더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같은 구성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전부 다 다르게 구성을 했고 네. 그냥 선택하실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1회차 같은 경우를 얘기하자면 지금은 이미 진행됐으니까 장소를 오픈할 수 있고 사실 저는 안전을 위해서 장소를 스태프들 위에는 절대 공유를 하지 않았고요. 네, 저희 영도 기획자의 집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스태프들만 알고 있고 그 당일날 아침에 문자로 요 첫 장소에 와주세요라고 하고 그 주의사항 같은 걸 안내드리고 했고요. 네,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양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어떡해. 장소를 그래서 제가 전날에 미리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몇 시 일어나는지 검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미리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검색해보고 2시간 반 어떡해. 2시간 반 전에 나와가지고 했는데도 트렌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5분 정도 지각을 했던. 그러셨구나. 근데 안전장치였던 거네요. 그렇게 당일날 장소를 오픈한. 이렇게 지훈님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분은 특별히 또 이제 스태프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해 주시면은 좀 미리 알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저한테 검증되신 분들한테는 미리 물어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전날에는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오시는 시간을 계산하셔야 되니까 원래 계획은 오전 8시에 항상 오전 8시에 제가 문자를 보내요. 그렇게.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 줌 구글 미트를 꼭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혐오 세율을 거르기 위해서 제가 교육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데이트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사전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받고 그리고 그 닉네임을 작성하게끔 하거든요. 연락처랑 닉네임을 작성하고 그 신청폼도 되게 세세해요. 질문들이. 네, 신청폼에서 사실 저는 걸러질 뻔했거든요. 네, 약간 시험처럼 되어 있나요? 원래 한 페이지 넘어가면 다음 눌러야 근데 다음을 계속 눌러도 안 끝나는겨. 몇 문항 정도였나요? 총 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진짜 걸러질 뻔했어요. 웬만한 혐세는 접근도 못하게 하는 장치네. 나 혼자 퀴어 당사자였다니까. 그러니까 퀴어도 걸러질 뻔했네. 나도 걸러질 뻔했어. 너무 안전한 곳이 안전한 기획으로 돼가지고 아무튼 안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진짜 너무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행사이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앞에다 공지를 해놨어요. 맨 첫 페이지에 그 구글 폼에다가 신청서 작성 시 5+10 5에서 10분이 걸립니다라고 일부러 적어놨어요. 미리 여기서 나가 떨어질 수 있도록. 보통 그 퀴어 축제를 하면은 혐오 세력들이 참 정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정성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성을 다해서 들어오는 혐오 세력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신청폼을 작성해야 됐고 구글 미트를 한 이유가
사실 혹시나 그 얼굴이 공개되면은 커밍아웃 되거나 아우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닉네임으로 참여하시되 얼굴은 비디오는 안 켜셔도 된다. 하지만 저는 저랑 스태프들은 켜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거기서 통과된 분에 한해서만 네 참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게 웬만한 기업 입사 과정이거든요. 서류 통과되면은 면접 보고 이제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아서 첫 출근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그 데이트가 이루어졌는지 네, 프로그램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1회차 때는 저희가 감지더팟이라는 영도에 카페가 있어요. 감지더팟? 네, 감지더팟이라고 중리해변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진행을 했고요. 2층을 전체 대관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6명이고 저희 스태프들은 저 포함해서 5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러고 이후에는 장소를 옮겨서 중리 해변에 가가지고 다 같이 돗자리를 펼쳐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비건 다과를 먹으면서 다 같이 신나게 놀다가 또 뒤풀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뒤풀이 식당에 같이 가가지고 또 밥까지 먹는 네 이러한 구성이었고 전부 다 장소는 비밀로 붙였고 그리고 시크릿 데이트가 모토기 때문에 첫 장소만 오픈하지 이후 장소도 몰라요.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듣는 건가요? 네네네. 뭘 하는 건지 대충 설명만 진짜 간단하게 해놨고 세부적인 거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되게 데이트 코스 같다. 네.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데이트 좀 하고 밖에서 네. 좋은 데서 해변을 걷고 그러고 이제 술 한잔 하러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거기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네. 있습니다. 1회차 때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기하게도 다들 혼자만의 데이트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었고 혼자만의 데이트 그럼 둘이 하는 데이트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커플 참석도 가능합니다. 그럼 온 가족이 다 와서 네네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혼자만의 데이트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1인 혼자서 온 걸 혼자만의 데이트. 그러니까 나 혼자 즐기고 싶은 나 혼자 1인 온 게 혼자 데이트고 그다음에 내 커플, 내 파트너랑 같이 와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게 단체 데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친구랑 야 우리 커플 데이트 가자. 더블 데이트. 더블 데이트 가자. 이러한 형태가 단체 데이트로. 그러니까 다 혼자서 오신 분들만. 네, 1회차 때는. 네. 네. 그럼 오셔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자신과의 데이트를 즐기는 설정인데 어쨌든 그 데이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공동 데이트가 되는. 맞아요. 그럼 와서 이제 뭐 그 서로 간의 동의만 있으면은 뭐 이제 어떻게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그것도 신청폼에 넣었는데 플러팅을 받습니다. 플러팅 안 받습니다. 신청폼 못 넣었어요. 초록불을 켜놓느냐 마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 플러팅 받습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분에게는 하면 되는 거고. 그분은 그럼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셔야 되나요? 어떻게 그렇구나. 근데 없으셨던 건가요? 네, 다들 그런 건 없으셨고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성소수자 궁금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일단 1회차 때는 다들 동료 시민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성소수자에 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걸 알아가셨나요? 일단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도 있고 하지만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용어 같은 부분을 못 알아먹는다던가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 또 나사용법이라고 해서 솔직히 우리가 태어나서 끝까지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사용 설명서가 없잖아요. 심지어 전기장판도 소화기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는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엄마가 안 주니까. 엄마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줄 수 없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러한 사용 설명서를 작성해보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데이트 상대와 약속문도 작성해보고 네, 그리고 뭔가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그 부분은 어물쩍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아무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차 때를 말씀드릴까요? 네네네네. 그 지은님이 참석하셨던 그 2회차인 거죠? 네. 지은님이 소개해 주시면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날 하루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장소에 갔죠. 가서 들어가니까 빨대랑 그 손수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요거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창가 그 출석 체크하고 그러고 앉았는데 책상 위에 막 파스텔이랑 크레파스랑 사인펜이랑 막 매직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이름표 꾸미기? 니꾸. 네, 니꾸 닉네임 꾸미기. 명찰 같은 걸 찼었나요? 네, 명찰 주셔서 그거를 꾸미고 그리고 아까 1회차에도 했듯이 나사용법, 약속문 그리고 뭐 공을 이제 패스하면서 서로 소개하고 오늘 내가 이 모임에서 안 했으면 하는 거, 안 할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들 적어가지고 약간 간단하게 오늘 모임의 규칙 만들기 이런 것들을 약간 게임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새로웠어요. 보통은 그냥 처음 딱 앉으면은 돌아가면서 아, 네, 저는 누구입니다.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몇 살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게 역시 정통 기획 과정을 수료하신 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의 엘리트 기획자의 기획이구나. 다르구나. 이걸 느꼈죠. 그 진짜 중요한 거. 거기서 이제 비건 다과를 다 주시거든요. 올 때. 그 꽈배기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집에서 남은 거 그 들고 와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한 번 더 돌려 먹었거든요. 남은 걸 들고 왔어? 네, 그래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를 다음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꽈배기가 맛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약간 일부. 무미님이 더 말씀해 주시죠. 네, 2부에서 알겠습니다. 뭐 사고라도 쳤나요? 사실 2부 때, 그러니까 2회차 때 저는 사실 지은님한테 감동 먹었습니다. 심쿵했어요. 어떤 심쿵 요소가 있었나요? 사실 저는 미담인가? 미담인 것 같은데. 미담인 것 같은데. 가자. 네. 일단 어떤 부분에서 심쿵했냐면 사실 저는 지은님께서 그냥 궁금해서 오신 것도 있고 약간 의리상 오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혐세가 있으면 지켜주려고 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뭐야. 그래서 진짜 감동을 먹어가지고 다 저희 스태프들도 다 감동 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잘생겼다 멋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 먹었습니다. 뭐 사실은 같은 말인데 잘 포장한 거죠 제가. 역시 부치가드 출신. 그쵸. 내가 뭘 지키겠노. 전 사실 겁부속팸이라서 아마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아무튼 그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빨대랑 손수건이 뭐냐면 제가 비건이고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보통 카페를 가면 그냥 일반 휴지, 일회용 휴지라던가 뭐 그 플라스틱 빨대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사실 그 쓰레기가 바로 생분해되지도 않고 계속 쓰레기가 저희보다 오래 삽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려면 500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서 제가 영도 비건 여행 때부터 계속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제 기획에서는 그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회용 빨대와 손수건을 다 인원수별로 다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나눠드리고 비건 다과도 드리고 이러한 형태로 시작을 했고 실제로도 중간중간 사용하실 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일회용이 생기지 않도록 되게 애를 쓰면서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형태로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사실 2회차 때는 원래 벽장 퀴어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장소 자체를 실내 데이트만 구성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만 계속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예산의 문제로 있어서 사실은 원래 장소 이동을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실내 데이트로 가기로 해서 한 장소에서만 했던 겁니다. 그 벽장 퀴어들이니까 벽장 안에만 가둬놓으려고. 조금 큰 벽장에 싹 몰아넣고. 그러니까 벽장 안에만 가둬놓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 공간이 책방엔이라는 영도의 책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되게 그 책방엔 사장님께서 빨간머리 앤도 좋아하시고 지브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그릇이나 소품도 되게 많고 퀄트라고 하나요? 퀼트라고 하나요? 퀼트. 퀼트도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도 판매하시고 되게 아기자기한 공간이고 책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조그만 한 공간에서 다양한 걸 볼 수 있고 좀 아늑하고 또 그리고 겉에
영업을 안 할 때는 하얀 커튼을 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휴무 날 했어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했기 때문에 그 좀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게 벽장 퀴어분들이 그렇게 해서 원래는 했지만 벽장 퀴어분들이 오셨는지 안 오시는지는 모른다. 네, 네. 밝히지 않은 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픈 그 안에서 이제 활짝 열려 있는 거 즉 하나였다. 네, 참석자 중에는. 네. 그리고 2부 때는 영도 보드 게임을 했어요. 영도 보드 게임이 뭔가요? 그 영도 기획자의 집 수료하신 분 중에 영도 보드 게임을 기획하신 분이 기획자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만든 보드 게임을 이렇게 같이 다 한겨. 근데 지훈님 또 보드 게임 좋아하잖아요. 보드 게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저 이기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심하거든요, 저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와. 그 깡깡이 아줌마, 그러니까 배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선자 씨랑 흰 소복을 입은 파란 소복을 입은 그리고 흰 소복을 입은 할매, 영도 복례산 할매, 그리고 한 명이 그 해녀 이렇게 있고 각자 이제 그 초능력이 있어. 네, 초능력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그것도 도자기로 만든 거야. 우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스토리에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네네네. 다 여자예요. 그리고 다 여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게임인가? 부루마블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약간 주사위 게임인데 부루마블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안 짓는 영도 부루마블. 어떤 것이 목적인가요?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한 바퀴 네, 영도를 한 바퀴를 딱 돌아와야 된다. 네, 그리고 각 칸마다 영도 지명이 딱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그 황금키 열쇠 황금 열쇠 카드처럼 수국 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수국이라는 게 진짜 도라방스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감성적이다. 네. 감성적이요.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제 영도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어쨌든 동료 시민과 퀴어가 같이 이제 보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잘 알아갈 수 있는. 근데 제가 꼴찌로 들어와가지고. 참고로 지훈님은 그러면 어떤 캐릭터로 플레이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가위바위보를 처음에 캐릭터 정할 때 잘못 해가지고 그 해녀를 골랐어요. 해녀가 어때서요? 캐릭터 상성이 제일 안 좋거든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금 지으지 잘못한 거를 캐릭터 탓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야. 캐릭터가 안 좋아서 아니야. 주서위가 계속 1번 나왔잖아. 게임도 하고 재밌었겠다. 혹시 그 영도 보드 게임 그건 뭐 판매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기획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도 작년 영도 기획자의 집 성평등 과정을 수료하신 분께서 만드신 거고 영도의 여성 캐릭터들을 주목시키고 싶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영도도 알 수 있고 영도의 여성들의 서사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도 보드 게임을 직접 만드셨고요. 아직 저는 솔직히 밀고 싶어요. 텀블벅에 펀딩을 해서 시판은 안 되고 있군요. 지금. 지금 실제로 하길 원하고 있고 저는 계속 그분을 모셔서 제 프로그램에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정말 재밌는 보드 게임이고 실제로 영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영도의 여성들에 대해서도 서사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드게임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파트를 나눴어요. 앞쪽은 퀴어를 알아갈 수 있는 파트, 한쪽은 영도를 알아갈 수 있는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라면 이라던가 아니면 OX 퀴즈 해가지고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2부는 어리둥절한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어떤 어리둥절함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퀴어 데이트라고 했는데 사실 상관없는 영도에 대한 보드 게임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동료 시민과 퀴어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영도 기획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묻혀야죠. 네, 근데 어쨌든 아기자기하고 너무 귀엽고 대가리 깨고 좋았습니다. 대가리를 깼어? 언제? 너무 좋아서 그 캐릭터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훔쳐가고 싶었는데 없어진 거 없죠 그날? 네, 한번 잘 보시고 지금 다음 행사도 해야 되는데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다음에 저도 해보고 싶네요. 이 참석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캐릭터 도자기만이라도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굿즈로. 진짜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게임 하고 나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것이 그 정식
그 데이트의 마지막이었나요? 게임하는 것이? 네, 게임하는 것까지가 마지막이었고 그러고 이제 소감 다 같이 뾰로롱 하면서 소감 얘기하고. 뾰로롱은 뭐죠? 이것도 미리 말하면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뾰로롱이란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네. 네, 미리 말하면 재미없지. 뾰로롱이란 것이 있고, 네. 뾰로롱 하고 나서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뒷풀이 가실 분은 자유 참석하시고 아닌 분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지윤님 뒷풀이 가셨죠? 네. 뒷풀이 장소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거기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뒷풀이는 또 엄청난 맛집에서 한다. 거기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걸신 들린 것처럼 먹었어요.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먹었어요. 다들 할 말이 없이 앞에 무궁으로 다들 먹어. 우걱우걱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이것도 이제 일단 비공개이기 때문에 참석자 한정으로만 체험하실 수 있는 경험이다. 네, 지하다님도 다음에 꼭 가보시고. 그 다음 주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좀 즐거웠다고 하고 둘이서 지금 둘만의 공감대를 계속 형성하고 있다. 나는 이거 뭐 이게 앉아서 이제 이 사람들의 경험담만 들으면서 좋았겠다, 좋겠다 말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하다님 약 올리기 위해 3회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3회차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직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3회차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것도 장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실내 데이트로 진행되고요. 어쨌든 영도에서 영도에서 진행되는 거고 실내 데이트로 진행됐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보물찾기 타임이 있습니다. 네, 너무 자기의 재밌겠는데? 데이트 상대와 또는 각자 혼자 오신 분끼리 그냥 매칭을 해드려서 이게 꼭 섹슈얼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의 친구.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려가지고 각자 선물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러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보물을 찾고 또 새로운 공간으로 또 갈 거예요. 그 새로운 공간에서 그 보물 찾은 걸 다 같이 얘기하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같이 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또 자율 창석인데 원하시는 분에 안에서 또 뒤풀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너무 재밌겠는데 보물찾기? 보물찾기는 그러면은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각자 들고 와서 그걸 보물로 하는 건가요? 네, 1만 원 이하의 그 자기 꼭 영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이 1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자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소품샵이나 이런 곳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영도에 살 수 있는 꼭 영도에서 사시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도가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영도 좀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혼자서든 아니면 데이트 상대와 함께 영도를 좀 여행하시면서 소품을 서로 몰래 구매를 하는 거예요. 1만 원 이하의 약간 그거를. 마니또처럼.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오시든 뭐 쇼핑페이에 담아오신 건 자율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숨기는 것까지 하고 오시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숨기게끔 하고 딱 오시자마자 지도를 직접 그리게 만드실 거예요. 그 지도를 자기 파트너가 찾아갈 수 있게 보물이 숨겨져 있는 보물 지도를. 원피스요? 그러네. 원피스네. 네, 그래서 일단 실내 데이트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물을 찾으러 가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제 지도를 전달하고 각자의 파트너가 건네준 지도를 들고 찾으러 가는 거죠. 재밌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네, 찾으러 갔다가 이제 다 찾고 다시 새로운 공간에 또 같이 모여가지고 그 또 보물에 대한 후기를 나누는 자리군요. 나누고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를 같이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또 뒤풀이 식사 하시고 싶으신 분만 가시고 힐링된다 말만 들어도.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마감되지 않은 행사고 아직 그 참여자를 계속 모집하고 계시는 거죠? 네, 모집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참가자는 6분을 모집하는데요. 6분 일단은 신청자가 6명 들어오긴 했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미트를 통해서 또 거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뭔가 이렇게 저희랑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했을 때 혐세가 아니다. 낮 혐세임이 밝혀지면 낮 혐세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나름대로 인스타 홍보나 트위터 홍보나 많이 하긴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이 시골지 키어지를 네. 통해서 들으시는 이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고 사실 전국 키어 동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일요일 일정으로 잡았어요. 그러고 또 혹시나를 대비해서 돌아가시는 기차 시간까지 생각해서 일부러 프로그램을 6시까지만 했거든요. 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촘촘하게 계획되어 있어요. 혹시나 다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6시 딱 마치고 이제 부산역으로 가시면 되도록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꼭 부산분이 아니셔도 당연히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부산분 아니신 분들일수록 부산 오면 영도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1타 몇 피어. 영도 기획자가 말아주는 영도에서의 데이트.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패키지 여행이죠. 진짜 어디서 돈 주고도 못하는 그런 경험이고 그러면 이거 듣고 흥미가 생겨서 참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루트로 이거를 신청해서 이런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네네. 일단 저의 인스타 계정 제 기획 계정인데 지금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획들이 올라갈 예정이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0422 하고 MOOMIN 그러니까 0422 무민인데요. 이게 제 인스타 아이디고 왜 0422냐면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지구의 날 무민이네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행성이 지구잖아요. 그래서 무민 지구별 행성의 무민. 아무튼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 폼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신청 폼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 신청 폼에 보시면 구글 미트가 오늘 밤에도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도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혐세를 걸러내는. 그럼 혹시 마감 기한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마감 기한은 토요일까지 거의 받고 있고요. 그냥. 그거 일자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일 방송에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면은 듣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신박한 데이트 총 3회차 중에 2회차가 진행됐고 마지막 회차가 언제 진행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회차의 실행날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날은 9월 3일 일요일 1시부터 6시까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뒤풀이는 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9월 2일 토요일까지 가능하시고요. 사실 구글 미트는 지금 방송이 아마 지금 현재 방송하는 날짜는 언제죠? 저희는 8월 28일이고 8월 28일 월요일이고 사실 오늘 밤에도 지금 구글 미트가 진행되지만 혹시 오늘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8월 30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구글 미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사실 신청자가 더 들어오면 구글 미트를 또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금요일이 언제일까요? 보자. 9월 1일. 9월 1일. 9월 1일까지는 늦어도 신청을 주셔야 저와 구글 미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신박한 데이트에 흥미가 생기신 분들, 무민님의 인스타 계정 지구의 날 무민을 팔로우 하시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해도 앞으로 해서 이런 결의 기획 프로그램들 계속해서 만드시고 진행해 나가실 예정이시니까 계속 팔로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번에 신박한 데이트를 참석 못하셔서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솔직히 제가 새내기 기획자다 보니까 저를 몰라서 이번 기획을 받지만 참석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고 또 이러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동료 시민들도 사실 알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무례를 범할까 봐 뭔가 묻지 못하는 질문들을 제가 무엇이든 물어봐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저희에 한해서 알아서 걸러서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석은 안 하셔도 무물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그냥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화해서 계속 매년 돌릴 생각입니다. 제가 계속
창업을 생각 중인데 네 이렇게 저와 결이 맞는 분들을 이렇게 프리랜서 분들을 모아서 제가 기업을 만들 생각인데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신박한 데이트를 저는 프로그램을 할 생각이시니까 얼마든지 다음에 영도가 아니더라도 저는 부산의 다른 지역도 노릴 겁니다. 네. 간다 무민이 간다. 무민이 간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 기획자 무민님과 무민님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신박한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여기서 조금 쉬다가 광고 듣고 와서 이제 무민님 개인적인 얘기들 네. 앞으로는 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네 향후 계획까지 다 같이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쉬고 오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홍예당 임박한 모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자유독서 모임은 첫째 주 토요일이 아니라 둘째 주 토요일 9월 9일에 열리고요.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성소자 부모 모임 명남지역 정기 모임이 있죠. 둘 다 3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네, 오늘 계속해서 네. 저희 지금 변방 퀴어일의 기쁨과 슬픔 1회 진행 중이고요. 첫 번째 게스트로 비건 퀴어 기획자 무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무민님 다시 모시고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무민님 이제 일에 관한 얘기를 좀 저희가 쭉 했는데 네. 이제 좀 개인적으로 무민 개인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일에 대해서는 아주 청산유수를 엄청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가벼운 질문으로서 무민님 요즘 좀 기획일 말고 좀 개인적으로 푹 빠져 계신 어떤 테마나 뭐 대상이 있으신지 취미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평소에 쉬실 때 어떤 일 하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쉬는 걸 잘 못해요. 워커홀릭이시군요. 네, 요새 시도 중인 게 하나 있긴 한데 오후 10시 이후에는 알람을 일부러 맞춰놨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카톡 상태 메시지에도 그렇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됩니다라고 박아놨어요. 이거 오후 10시 이후에 연락할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인가요? 일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 잠을 안 잡니까? 다른 네. 시차에 있는 거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전자기기가 옆에 있으면 핸드폰이든 갤탭이든 노트북이 옆에 있으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일을 그냥 수시로 2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랜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프리랜서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이 또 곧 돈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게 프리랜서의 고충이죠. 진짜 딜레마죠. 네. 그리고 또 원체 또 쉬는 걸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을 세운 것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전자기기를 만지지 않겠다. 네. 그럼 보통 잠은 몇 시쯤 주무세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잠을 잘 못 자서 네.
보통 2-3시쯤 잠드는 것 같고 약을 그날 되게 뭔가 좀 힘들게 뭔가를 많이 했으면 약을 일찍 먹고 저도 모르는 새 그냥 뭐 책 읽다 잠들거나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0시 이후에 이제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면은 그 10시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시간에는 주로 뭘 하고 계시나요? 사실 네. 10시 이후에 뭔가를 안 해야 되는데 또 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집에 10시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기기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저 알뜰 교통카드 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출발과 종료를 찍어야 돼요. 맞아. 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들은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 집에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시로 일을 하고 있고 최대한 10시 전에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다 씻고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삶이죠? 게임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시나요? 그게 저 원래 게임을 되게 안 좋아했고 사실 게임을 못해서 욕을 좀 많이 먹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좋아는 하는데 항상 못해서 그리고 또 서든 어택도 했었는데 항상 친구들한테 헤드샷 맞고 잔인한 친구들.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든 어택에 약간 어떤 타이밍이 되면 갑자기 대두가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맞추기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머리 맞고 죽고 하는데 친구들은 재밌어서 계속 대두가 되면 머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맞으니까. 네, 못하고. 그래서 프렌즈 타워라고 그거는 경쟁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하다가 관뒀는데 그거 말고 최근에 제가 애인을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 애인이 검은 사막을 해요. 그래서 검은 사막에 처음에는 재미를 몰랐는데 요새 들어서 갑자기 재미를 좀 알게 돼가지고 그 검은 사막이 그걸 뭐라죠? 그래픽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네, 그게 되게 좋아요. 그 색감도 이쁘고 그래서 그 캐릭터 꾸미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이죠. 네, 그래서 게임은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막 몬스터 죽이거나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또 제가 비건이다 보니까 거기 막 낚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인데 그건 별로 안 하고 싶고 온라인 살생도 안 하시는 편. 그래서 그냥 혼자 수영을 하거나 그 세계 그래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동물의 숲이야 뭐야. 진짜 동물의 숲이다. 수영하면서 그 바다 소리 듣고 있거나 강 소리 듣고 있거나 아니면 그 캐릭터 꾸미기 그 옷 바꿔가면서 색감도 정말 다양해가지고 재질도 바꿔갈 수 있고 그러고 또 배경이 예뻐가지고 배경 따라가면서 막 이쪽으로 찍었다 저쪽으로 찍었다 캡처해가면서 막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애인이 그래서 거기 검은 사막의 장이거든요. 길드나 이런 걸 하고 계시네요. 클랜이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길드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저는 깍두기 마냥 그러니까 그냥 길드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가가지고 조용히 이벤트 있다 하면은 애인이 오늘 말 받는다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말 득템하고 네, 이렇게 진짜 이 검은 사막이란 게임 원래 그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게임을 연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냥 RPG죠. 저 용어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네. 이게 돌아다니면서 레벨업하고 몬스터 잡고 네. 이제 그 안에서 뭐 채취하거나 이런 거 수집하거나 하는 것이 목적인 게임인데 지금 무민님께서는 굉장히 평화롭게 진짜 아까 지은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물의 숲처럼 즐기고 계시는 심미적인 어떤 요소들을 즐기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헤드샷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서 네. 거기서 이제 평화롭게 즐기는 동안 이게 누가 날 해치진 않으니까 죽일 수는 있는데 PK. 아직 죽임을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데 쟤는 살려두자. 수영하는데 놔두자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젤다의 전설. 그것도 처음으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닌텐도라고 하나? 네, 콘솔 게임이죠. 네. 제가 너무 취미생활하고 일만 하니까 애인이 불쌍해 보였는지 닌텐도를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젤다의 전설도 들어가는데 저는 게임을 잘 못하니까 작동을 잘 못해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젤다의 전설을 그냥 혼자 놀고 있고. 네. 혹시 거기서도 거기서 이게 요청하는 퀘스트를 수행하지 않으시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 이런 풀이 자라고 있고 저기는 어떤 동물들이 자라고 있고 그렇구나 이러고 계시는 중. 불 소리 화라락 소리 하면서 혼자 ASMR 들은 것들.
불소리 듣고 앉아 있고. 진짜 게임 즐기는 방식에 신기원을 세우신 느낌이네. 세계 여행을 안 하고 게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 자유도가 높네요. 진짜 누가 이렇게 즐기겠어요. 진짜 근데 이런 성향인 분들은 무미님의 플레이 스타일을 참고하셔가지고 똑같이 즐겨보시면 오히려 그런 팍팍한 게임 세계에서 욕설과 죽임이 난무하는 그 게임 세계에서 맞아. 평화롭게 살아가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팍팍하게 하는 편인데 어떻게 팍팍하죠? 그냥 포켓몬스터를 할 때도 막히잖아요. 다음 퀘스트가 그럼 바로 공략집을 검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깨고 4,000원 다 깨고 4,000원 다 깨고 나면 이제 도감 다 모으고 그렇지. 네, 대박. 도감 모을 때 이제 포켓몬 나타나는 데서 잘 안 나타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핵 같은 거. 그렇지. 그 약간 치트키 같은 거 쓰는 게 치트키 있어요. 같은 거 써가지고 도감 다 채우고 그러니까 그래야만 게임 했다. 그러니까 저쪽은 밀렵군인 거예요. 들판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그냥 보지 못하고 다 잡아 넣어야 돼. 그치 내 몬스터볼과 컴퓨터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 저는 버섯 따고 있고 떨어지는 과일 줍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폭력적인 세상에 비폭력 이런 분들도 비폭력. 계십니다. 네. 그러면 푹 빠져 있는 건 결국 일이시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쉽게도. 아까 저희가 이 녹음 전에 식사하면서 또 이제 스몰 토크를 좀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하고 싶으신 일이나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막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 머릿속에 지금 할 일들이 가득하신 거예요, 현재로서도. 맞아요. 그리고 계속 추가될 예정이고 이게 또 계속 살이 덧붙을 예정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전에 잠깐 일 얘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사업체 얘기도 하셨고 네, 맞아요. 장차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본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시고 싶으신지.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사업체 제목을 같이 지어볼까요? 우리가 지어드려도 될까요? 사업체 제목은 이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빈틈이 하나도 없네요. 이미 다 기획해 놓으셨어. 지금 우리 바늘 하나 찔러 넣을 수가 없어. 어떤 네이밍에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체가 될까요? 지금 제가 회계랑 세무 쪽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31일까지 영도 연결기획자의 고유번호증이라던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는 상태인데 일단 네이밍은 이미 완료했고요. 네이밍은 나도 숨 쉬고 싶어라는 네이밍이고요. 네,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그러니까요. 절박하기도 하고요, 메시지가.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저희 회사를 뭐라고 해야 될까, 단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숨십이라고 줄여서 불러주시길 바라고. 나숨십. 네, 이렇게 불러주실 수도 있고 나도 숨 쉬고 싶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단체에 입금했는데 나도 숨 쉬고 싶어. 근데 그 나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나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 다들 살아가기 팍팍하고 이런 세상에서 저는 좀 다들 숨통 트이는 순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악동 뮤지션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 인공잔디 노래, 제가 정말 힘들 때 애인이 노래를 선곡해서 들려줬는데 그게 인공잔디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 첫 소절이 나도 숨 쉬고 싶어거든요. 그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사업체 명을 뭘로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말고 적당한 게 없다 싶어가지고 네, 소개할 때도 제가 앞으로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할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저 소개를 할 겁니다. 뮤지컬이요. 혹시 아티스트명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아티스트 사실 좀 비활성화 계정처럼 있었는데 아티스트로 활동할 때는 윤다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제가 예전에 사진 작업이라 하기도 좀 창피한데 아무튼 해오신 일들. 네, 윤다로 해서 계정도 갤럭시콜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네, 공사이 무민에 들어가시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네, 거기에 제가 그렸던 그림이라던가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일단 그냥 넓게 말씀드리면 저는 다양성 문화 활동가라고 불리고 싶어요.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퀴어성과 비건과 소수자성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문화적 소외계층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문화를 누리실 수 있게 약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도 숨 쉬고 싶어를 만약이 아니죠. 될 거죠. 네. 오, 네. 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다양한 프리랜서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원하시면 인 하시고 아니면 아웃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들 할 수 있는 이러한 느슨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뭔가 꼭 해야 해 이러면은 솔직히 너무 힘들고 내가 관심 없는데 굳이 해야 하면은 그게 일로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애정이 별로 안 생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슨한 공동체를 해서 제가 회사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고 싶고 그 회사 속에서 사실 저의 큰 포부가 있는데 네. 제가 작년에 2022년도에 서울키퍼에서 제가 비건이기도 하고 비건 친구들은 서로를 풀떼기라고 불러요. 아, 네. 귀엽다. 풀떼기. 네, 풀떼기라고 부르는데 근데 거기서 저희가 부스를 하나 냈어요. 풀떼퀴라고 해가지고 2022년도에 풀떼퀴로 활동을 해서 부스를 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총대를 맨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한 해만 활동하고 올해는 못 갔었는데요. 근데 내년에는 제가 총대를 메고 풀떼퀴를 다시 생성할 거고 이거를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서 매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부산 퀴어 문화 축제가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제가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저희 부산 퀴어 문화 축제에서도 당연히 부스를 낼 거고 다양한 지역에서 하는 키퍼에 참석을 해서 부스를 낼 계획입니다. 오, 네. 진짜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한다고? 이런 느낌인데 지금 전부 다 구체적인 생각까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네. 각자의 프로젝트의 상에 대해서도. 네. 오, 저희도 그러면 언젠가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도 이렇게 계속 살아남아 있다면. 네, 제가 아까도 식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찔러보고 있고요. 홍계단과 그리고 시골지, 키워지 네. 계속 찔러보고 있고 제가 뭔가 소속사의 형태가 돼서 이분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이분들을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형태라서 소속사. 네, 매니지먼트 개념으로 네, 가면요. 그렇게도 하고 제가 영화도 만들 예정이라서 와, 영화까지. 네, 그래서 영화사이면서 기획사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큰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리랜서 분들이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종의 이제 동의하는 어떤 관철하고 싶은 가치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제공하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걸 꿈꾸시는 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오,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혼자서 하기 힘든 것들이 맞아요. 많으니까는. 이게 이제 저희가 우미님을 앞으로도 지켜보고 그 신예 기획자로서 좀 지켜보고 할 그런 이유죠. 네,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 계속 응원하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함께 재밌는 일들 많이 해보고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무미님 진짜 아까 전부터 계속 일 얘기만 하시는데 어떻게? 일 얘기 말고도 할 거 많긴 한데. 그래요? 일단 근데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테마시고 본인에게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지금 들어보면은 하시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돌려가면서 그냥 저글링하면서 생각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사시면서 힘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최근 뭐 소진되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지. 매일매일 소진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닦아 쓰고 있는 거군요, 지금. 네, 매일매일 소진되고 있고 어떻게든 체력을 길러보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국민체육센터에 아침 요가 7시를 다니고 있는데 주 5일이거든요. 근데 주 5일 다 가지는 못하고 있고 주 3일 가면 많이 간 거고 주 1일 그 정도는 훌륭하죠. 주 1일 가도 그래 기특하다 할 정도인데 아무튼 그렇게 좀 어떻게든 숨 쉴 구멍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타임을 만들려고. 약간 디폴트가 일을 계속 하는 상태니까 네. 거기를 끊어가는 것을 네. 계속 의식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일부러 그래서 노는 것도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안 돼! 쉬는 것도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아니, 열심히 사는 한국인들의. 아니 제가 MBTI로 특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일단 제가 P입니다. 어? 근데 사회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할 때는 J가 돼요. 그래서 음. 제 스케줄러를 보면 다들 까무러치는데 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전부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정만 보면 이게 오늘에 해야 할 것과 그 요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이걸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알 수 없겠지만 이거 캘린더 앱에 항목이 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네. 어떻게 저것을 하루 만에 다 하신다는 건지 네.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지치지 않게 진짜 의식을 계속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좀 하실 일이 많고 또 이제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네. 피로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실 수 있으면 지속 좋겠어요. 가능성을 위해서 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걱정이 된다 여전히. 네. 사실 저도 부산 키퍼 할 때 해운대구청에서 기소당했을 때 그 이후로 한 2년 동안 이제 활동을 접었었거든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소진되고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도 이제 그럴 힘이 없어서 거의 잠수를 탔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이후로 다시 이제 그래도 나는 퀴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이 판에 돌아왔을 때는 조금 쉬엄쉬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게 있었는데 그 우미님이 지금 막 엄청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을 제일 우선하는 그런 기획자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굉장히 캐주얼하다고 생각해서 답은 약간 되게 형식적인 질문이었는데 팍 막혀버리니까 저도 확 놀래버렸네요. 어떤 게 그러니까 이게 막혔죠? 평소 이제 빠져 있는 거 취미는 뭔지 이런 거 되게 그냥 엄청 가벼운 그냥 되게 스몰 가볍게. 토크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요즘 뭐가 좋아요? 뉴진스가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렇죠 좋죠 이러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놀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 저 넷플릭스 보는 거 있어요. 네.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그 해밀리 에체파라고 하시나요? 네. 저기 지윤님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제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예능을 보면은 여성분들이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소비거리가 되거나 뭔가 약간 주체가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편하게 자기의 뭔가 이러한 스타일을 드러내지 못하게끔 하는 구조도 싫었고, 그리고 그 남성 연예인들이 그 뭔가 일을 벌이잖아요.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추행을 했다든가 사회면에 실리는 짓을. 사회면에 실리는 짓을 자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굴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예능에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예능에 계속 나오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한국 예능을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아주 무해하고 물론 제가 비건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먹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무해하게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그 여성 연예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해방감을 느꼈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네. 해밀리 에체파도 약간 동숲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동습결이군요. 그래서 혼자서 빨래 개면서 해밀리 에체파 틀어놓고 빨래 개고 집안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뭐죠? 최근에 아주 핫했던 그 마스크걸? No 그 엄청 멋있는 여성들이 나와서 직업 사이렌. 네. 사이렌도 보고 싶은데 약간 이건 각 잡고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될 것만 같아서 맞아요. 단 한순간도 놓치고 안 돼요.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통으로 시간을 비우셔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것이 지금 힘드니까. 맞아요. 음. 그렇습니다.
나름 예능 봅니다. 네. 그리고 라프텔로 애니도 라프텔로는 보고 있습니다. 또 뭘 보고 계십니까? 라프텔로 애니 진짜 저 사실 애니도 안 좋아하고 저는 오타쿠를 부러워하던 사람이거든요. 오타쿠를 부러워한다고요? 네, 오타쿠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오타쿠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오타쿠들의 그 열정적인 면, 뭔가 하나를 깊이 파고드는 면, 이게 너무나 되고 싶어서 오타쿠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오타쿠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던데.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너네가 너무 부러워. 어떻게 하면 오타쿠가 될 수 있니?라고 해서 방법을 찾아봐서 엄청난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타쿠가 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어떤 노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를 좋아해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 애인을 만나면서 애니의 재미에 빠지게 됐습니다. 요즘 어떤 거 재밌게 보고 계세요? 그 환상의 네버랜드라고 있거든요. 그 제목만 들어봤네요, 저는. 네, 이게 지금 다 완결됐고 한데 비건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고 19세 미만은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잔인해서 볼 수가 없는 무슨 부분이고. 내용인가요, 혹시? 약간 지금 공장식 축산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들이 다들 공장식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한 면과 맞닿아 있는데 인간을 공장식 축산합니다. 네. 인간 농장 네,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군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재밌게 본 게 그 일본 아이돌 환상의 아이? 네, 그것도 재밌게 보고. 최애 아이? 최애 아이. 역시나 오타쿠가 아니야, 탈락이야. 최애 아이도 재밌게 봤고 또 진격의 거인도 봤고. 네네네. 처음에 지루한 부분을 견디느라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견디고 보고 있고 완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를. 그것도 그렇고 나 저 보는 거 되게 많아요. 저 놀 줄도 압니다. 막혔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해명에 열심히 임해주시는 모습. 네. 저도 보는 거 이제 취미생활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찐타쿠인 지하다님이 평가를 해주시죠. 저도 이제 오타쿠라고 본인을 스스로 명명하기에는 조금 멀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갑반인이다. 구타쿠로서. 구타쿠도 있구나. 네, 구타쿠로서 덕질이란 것은 어떻게 노력을 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고나야 된다. 그냥 정신 차리고 보면 숨 쉬듯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한다는 의식도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걸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덕질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 없이 그냥 일상이 그걸로 구성되는 것이에요. 그럼 저는 아직 멀었네요. 네.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하실 일도 많으신데. 프로그램 오류로 녹음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이후 부분은 음질이 좋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녹음 진행이 저희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기기 오류로 저희가 여러 번 테이크를 가고 있는데 네, 이럴 때마다 저희는 방송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게스트분을 모셔놓고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네, 또 안 되죠. 네, 이대로 그냥 갈게요. 네, 그냥 녹음을 휴대폰으로. 그래서 부미님은 저희와 같은 이런 힘든 상황, 애로 사항이 어떨 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의 요새 애로 사항은 제가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협업할 일이 좀 많거든요. 근데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과 협업을 하려면 어쨌거나 이 사람과 만나고 뭔가 회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대화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괜찮다 생각해서 기획을 같이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뭔가 차별과 혐오로 만연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같이 기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을 이제 같이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그 차별과 혐오의 발언들을 일삼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 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제가 타격감이 좀 커요. 그래서 회복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그게 요새 너무 애로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일 중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고요. 그러한 타격감이 혼자 있을 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로서 회피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빠른 회복.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은 네. 결국 그런 타격을 얻는 것은 일하는 중에 얻으시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일하는 네, 중에 그래서 더 좀 괴로우신 많이 것 같고 아, 그래서 일과의 거리를 좀 두시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다양성 소수자 관련한 기획을 계속 해나가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런 소위 빠은 사람들을 네. 계속 만나게 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성을 기르거나 내성을 기르지 못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방어할 어떤 비책을 마련을 하시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원래라면은 참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새는 점점 말하는 스타일로 바뀌어서 네. 그 사람이 뭔가 그런 소위 빠은 말을 하면은 차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차별과 혐오 발언입니다. 라고 대놓고 말을 해요. 네. 그럼에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보통은 자정작용을 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럼 뭐 억지로 같이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니까. 네, 근데 억지로 같이 가지 않더라고 무마를 시키더라도 그 사람은 입으로 똥을 내뱉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뱉은 똥을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받은 타격감이 없어지진 않는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를 돌보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똥은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미 밟아버렸을 경우 어떡할 것인가. 네. 신발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혹시 루미님 F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둘 다 T여가지고. 네. 이따위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좋겠다. 부러워. 드름노 이러면서. 좋겠다. 어렵네요. 지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일처럼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있네요. 네. 저의 애인도 T인데 그래서 참 F들의 공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방송 잘못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무민님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무민님이랑 비슷한 일 혹은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거 약간 사연 방송처럼 다른 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좋아요, 좋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무민님과 비슷한 지금 딜레마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극복하고 계시는지 많이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읽어드리고 무민님께도 전달해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저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슬프다. 그럼 지금 이렇게 방송사고로 저희가 핸드폰을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음질이 어떨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민님 오늘 저희 시골집 키웠지 나오신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시골집 키웠지도 051 FM 소속이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이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051 FM PD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블루베리 아지트에서도 계속 예시로 시골집 키웠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과찬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도 키워라서 나오고 싶은 방송이라서 계속 컨택을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들의 지속성과 이 열정, 이 1월부터 8월까지 아주 한 번의 쉼밖에 없이 이렇게 달려온 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움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 네, 그래서 아주 배움을 잘 얻고 갑니다. 뭘 배우셨나요? 뭘 배우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큰 기대를 하고 오실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애들이 얼레벌레 해가지고 실망하고 가시는 거 아닌지. 아닙니다. 네. 정말. 그래서 뭘 배우셨죠?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너무 힘을 주고 기합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좀 풀어도 져보고 약간 이렇게 편하게
아까 말씀하신 관성처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배우고 갑니다. 진짜 엉망진창 방송에서도 이런 배움을 얻어가지고. 진짜 네. 포장 천재. 진짜 역시 기획자들은 다르네요. 아... 아무튼 오늘 되게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길게 저의 얘기를 풀어내는 곳이 잘 없는데 저의 얘기를 할 수 있고 저의 기획을 이렇게 길게 다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기회를 바탕으로 또 다른 퀴어분들과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계속해서 저의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루피세요, 루피. 나의 동료가 되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결이 맞는 홍예당과 시골지 키웠지 051FM과 같은 저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니 얼마든지 컨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비건 퀴어 기획자 무민님과 함께한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댓글 읽기는 다음 시간에 네네네네. 한꺼번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양해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도 무민님 만나서 새로운 자극과 열정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골지 키웠지였습니다. 안녕. 안녕. 미안합니다. 이래서.